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진핑과의 셀카를 두고 K셀카 외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의 좀처럼 보기 힘든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데 선전에서 뵙겠습니다. 방송. 그리스론 소주로 연락하시죠.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来吧。 이렇게 서서 자, 맥주 밟지 마시고. 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촬영했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샤스 선배로 가셨죠. 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孙先生，再见。谢谢。 祝你们接下来的活动圆满顺利。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 공감하며 위트와 재치로 마음을 여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감성 외교, 스마일 외교가 새로운 한중 외교를 환하게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외교는 의전이라고 합니다. 국빈으로 초청받아 중국 시진핑 주석의 환대와 한중관계 중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곧 의전입니다. 의전이 성공하면 내용도 성공이라 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의전을 보면 내용은 더욱더 성공이라 보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한중 양국 관계 격상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격상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 국가와 관계 상승이 또 다른 국가와의 관계 공고화로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동북아 변방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외교를 주도하는 독립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일본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잡으니 일본은 저절로 잡혔습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라 불리는 상하이시의 천진잉 당서기를 만나는 건 역시 한중의 미래까지 내다본 것인데 도올 선생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천진잉이라고. 이 사람은 1964년생인데 청와대 졸업하고 런던 유학 10년을 한데 환경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고서 청와대 총장까지 했고 상해시의 당서기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역대로 상해시 당서기라는 게 강택민이, 시진핑이, 리창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해시 당서기라는 건 상해시장이 아니에요. 행정시장이 아니고 당서기는 이거는 차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방중의 스케줄은 중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중국과 한국이 동반자로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면은 전 세계의 지도가 변화가 온다 이거죠. 지금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갔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기회를 앞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슨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지 말고 민족사의 어떤 운명을 바꾸는 그 세계사적 개인으로 지금 쳐다봐야 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진격을 위해 국힘과 같은 세력들은 해산되어야지요.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관련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그 경찰이나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 준비도 안 하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용도 좀 알아보자고.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사실 뭐 여든 야든 뭐 누구든 지휘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이제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본부를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 만들든지 아니 따로따로 지금 하든지 한번 대통령님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네네. 유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서 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네네.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은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닌가. 네, 법무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네. 종교 유착 부분은 이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어떻든 경찰과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또 합동사원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본부장은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검사장의 발언을 보면 딱 스타일이 나오지요. 대한민국 헌정사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말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검찰청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남부지검장님. 예,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의한다 안 한다? 예, 정보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동의한다 하시군요.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지검 검사장님. 예.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법부와 또 일부 검찰 간부들과 다른 내란을 그대로 인정해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가 끝나면 국힘은 해산될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을 심판하는 법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협의 김영현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합니다.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소란을 피웠던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지요. 같은 날 지기현 판사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6일에 있었던 백대현 재판부에서는 증거 신청 더 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재판장님 한 말씀은 좀 예, 진술하십시오. 지금 이 증거조사 기일을 좀 지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립니다. 예, 변론조지서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